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이번에는요. 재판 장소를 광주에서 서울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보시죠. 광주서 공평한 재판 어렵다. 전두환 또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 끌기인가요? 어떤 의료일까요? 궁금합니다. 보시죠. 재판 불출석, 재판부 이송 신청, 전두환 측. 어떤 전략인가요? 이게 뭐 생떼라고 볼까요? 아니면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보시죠. 여기 보면요. 2017년 4월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 조비오 신부 주역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쭉 진행이 됐는데 재판 연기 신청, 재판 일정 연기, 재판 일정 연기, 첫 재판 불출석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요. 9월 20일입니다. 공평한 재판 어려워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일단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과연 속내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최대한 시간 끌기. 광주서 재판하면 나한테 불리하잖아. 아니면 나 전직 대통령이야. 알츠하이머 이 탓이야. 아니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이런 생각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건강상 이후로 불가피하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헬기 조정을 했던 승무원이나 성조원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헬기 사격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역사의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고 그다음에 그 5.18 학살의 주범이 전두환 씨인 건 다 알고 있잖아요. 5.18이 계속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왜곡과 조작의 주범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또 전두환 씨 이미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그 과제로 남아있는 진상규명의 한 계기를 또 열었다고 보고요. 계속 회피하면 안 되고요. 법원에서는 반드시 본인을 강제 구인해서라도 이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 일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강기정 전 의원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 그러면서 관할 이전 신청 서울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재판하면 과연 달라질까요? 뭔가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광주는 공평하지 않다. 전 광주를 또 한 번 죽이는 겁니다. 80년 죽이고 지금 또 한 번 광주를 죽이는데 광주에서 재판받으면 광주는 마치 대한민국이 아닌 것처럼 또 지금 광주를 죽이고 있는데 어디를 간들 땡땡땡 유죄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러면서 저는 몽리라고 했는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제 몽리 그만 부려야지요. 이제 정말 재판받아서 그 잘못 있으면 사과하고 죄값을 받는 것이 맞다. 어딜 간들 이렇게 답변을 어디를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거하고 또 조비오 신부는 사탕이다라고 이제 회고록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재판을 받은들. 근데 이제 아마 전두환 대통령도 좀 이게 두목형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문 용어입니까? 두목형 지도자죠. 두목형 지도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참모들이 직언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참모들이 뭐 민정희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빨리 사과하고 그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는 건데 빨리 사과하고 재판하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저는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그 1995년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의해서 결국 그 수감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검찰이 잡으러 갔을 때 골목 설명 내놓고 합천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 구속되고 난 뒤에는 단식까지 하면서 저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지금 뭡니까 뭐 알츠하이머다 뭐 또 간알 이전해달라 예. 말 그대로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꼴목 성명과 단식을 낼 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뭔가 예. 정당한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 그 해고록과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생각이기에 예. 정말 이 낯이 안 서는 그러한 스스로의 그 자괴심을 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아까 뭐 강기정 의원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어딜 간들 예.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시작은 장대했으나 이렇게 또 쓰셔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뭐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이 관할이 보면 피고인의 주소지나 고소지, 현재지, 그다음에 이제 범죄지인데 예. 이 책이 그 판매된 곳이 이제 해당 지역이라고 해서 관할을 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피고인이 부담을 느꼈던 거는 그 해당 지역에 출두한다는 게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공정한 재판을 걱정했던 것이 아니고, 그거는 예. 변호인이 어떤 예. 이송 신청에 대한 핑계를 댄 것 같고, 예.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광주에 가서 재판받는 거하고 예. 서울에서 재판받는 거 심적인 어떤 예. 그게 다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피고인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서울로 이전하는 게 인정이 돼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도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구인을 해야 됩니까? 강제 구인이. 인정신문에서는 예. 출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증거조사에서는 재판부 허락받고 출석을 안 해도 되는데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송이 되면 출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광주에 출두하는 것이 아마 부담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 서울로 이송이 되면 아마 출두하시지 그럼 않을까. 이전에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돼서 못 가겠다는 게 좀 핑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법에 예. 어떤 병이나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이유로 해서 예. 그 출석 요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예. 했던 것 같고요. 예.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택 변호사. 네, 뭐 관할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전두환 예. 전두환 씨가 1심에서도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한 번 그렇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일 건 거의 없습니다. 1심에서 범죄지로 어쨌든 관할이 있다고 본 것이고. 그럼 지금 분위기라면 그대로 그렇죠. 광주에서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상황이겠네요. 만약에 1심에서 파는 게 예, 받으면 그 고등법원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받을 가능성 없는데도 이게 예. 제기를 한 걸 보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 끌기다. 명분적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론은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동 변호사. 제가 알기로 이게 아직 1심이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등법원이 아니고 1심이 안 난 걸로 알고 그죠. 있는데. 1심 안 났죠. 지금 이게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돼요. 1심 안 났죠. 고등법원 처음에 수준이 내고 아니고. 다시 또 낸 거예요. 예. 그러면. 네. 아까 관할 이전 신청을 그렇죠. 두 번째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 죄송합니다. 문제는요.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법적하고 정치적으로 나눠볼게. 항상 이게 법치주의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예.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법치예요. 예. 근데 전두환 우리나라는 이게 법치주의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광주의 판사가 과연 이게 민심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해줄까? 예. 이런 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재판하는 과정에 계란을 던진다든지 예. 뭔가 이게 불미스러움이 있으니까 걱정할 예. 수도 있고 예. 본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예.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법적으로만 보면요. 예. 법적으로는 이게 형소법에 관하는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입니다. 예. 그다음에 범죄지는 책이 다 팔리기 때문에 예, 예. 피해지는 게 광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둘 중에 어디로 하느냐? 예.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 바로 이게 증거조사가 용이한 지역. 그럼 이게 증거조사는 아무래도 이게 범죄지의 정인이 많겠죠. 예. 예를 들어 이게 조비오 조카나 예. 전부 이게 광주에 살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이게 헬기 같은 거 다 보려면 예. 정인들이 그럼 이게 수많은 정인이 서울로 와야 됩니까? 예. 아니면 이게 전두환 재지은 사람이 예. 광주를 혼자 가야 됩니까? 예. 예. 그러게 판사가 보더라도 모든 증거가 광주에 있고 예. 또 이게 모든 심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예. 광주를 결정한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법적으로는 번복될 가능성이 없고 예. 저는 이게 광주가 개인적으로 맞다 봐요. 법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두환전에 가야죠. 아까 이 처음 부분에 법원이나 검찰이 수사라든 재판하든 어디나 다 동일하다. 그게 법치주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설명하실 때는 좀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검찰 쪽 수사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아니, 분위기로 말씀을 하신 것 그런 같은데.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법치주의인데 예. 지금 이게 법치주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믿음이 이거죠. 좀 불신 같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죠. 일본은 불가역을 강조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 10억엔, 일본으로부터 온 10억엔의 처분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죠. 자, 가시화되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지롭게 매듭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받으면서 10억엔이 왔습니다. 출연이 됐는데 이 돈, 만약에 이 재단을 해산하게 되면 이 돈 처리해야 되거든요.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10억엔 처리는 일본에 반환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제기구에 공탁? 아니면 유사 취지의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국고 반환? 아니면 죽은 돈으로 만들어서 미해결 상태로 그냥 갖고 있어야 될까요? 영상 보시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제도가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라. 한일합의 즉각. 지난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화해치유재단 해산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 해산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출연한 이 10억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차지영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앞서 A께서 설명하신 그 방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다가 부탁을 하는데 일본의 명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는 또 한일 관계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정식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받은 돈을 또다시 또 돌려줄 경우에는 합의가 또 파기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생기는 만큼 이 돈을 저는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 지금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를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나아가서는 또 네덜란드에도 지금 상당히 피해자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국제 구호기금으로 여러 가지 치유기금으로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일본 명의로 아예 기탁을 해서 일본의 지금 이 전범 사실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또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듣고 보니까 유엔은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는데 일본이 동의를 할까요? 저 부분을? 일본이 반대하면 기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반대하더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적어주신 것.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께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게 일단 법률을 찾아봐야 돼요. 법적으로 이게 재단법인인데요. 자녀재산 처리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해당 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인데 그걸 허가받아서 유사 목적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자녀재산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국고에 기속되는 건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부 허가로 유사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에도 맞고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국내에서 다시 어떤 활동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유사 목적이니까 이 재단 설립의 목적이 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대통령께서 이걸 해산이라는 말씀 먼저 하셨는데 사실 해산도 이게 정관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기간이 만료됐거나 여성가족부가 허가 취소를 해야 해산되는 거죠. 절차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이렇게 해당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왔으면 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보류 예치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예치? 이거 지금 기금으로 예치시켜놓은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예치시켜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아베 만나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매듭짓자. 뭐 제협상 합의 파기는 아니다. 지혜롭게 매듭짓자. 지혜롭고 매듭질 때까지는 이걸 예치시켜놔야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일본 그냥 돌려주고 싶은데 일본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이걸 국고로 환수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기금으로 예치시켜 놓은 거이 제일 합당한 조치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내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국고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예치라는 건 국고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기금으로 있으면 그 용도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을? 이게 돈이 일단 재단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단이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저는 이 화해치유재단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돈을 가지고 한 기록관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만 말고도 여러 나라에 사실은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와서 또 그 기록을 모으고 정말 역사의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기록관을 만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I can speak라고 잘못 썼군요. 이가 빠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훈으로 주는 그런 정말 훌륭한 영화들 같은 걸 만들어서 알려나갈 수 있는데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 문제는 이게 그 피해자 중심주의하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신뢰라는 두 가지 이념이 충돌하는 영역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는데 일단 이게 국가 간 신뢰를 중시해서 일본과의 합의는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단은 해산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남는 돈 10억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마지막은 일본과 합의하에 용도를 써야 돼요. 일본이 이게 달라면 돌려주고 아니면 이게 더 좋은데 기념관을 짓든 아니면 이게 역사관을 짓든. 근데 문제는 일본과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게 일본이 출연한 돈이고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될 때 최후는 국고기속밖에 없어요. 그런 게 법상으로도. 그런 게 되도록이면 일본을 설득해서 좀 좋은 용도로 기념관이든 춘념관이든 더 의미 있는 대로 써도록 설득해서 합의하에 처리하는 게 좋다 봐요. 알겠습니다. 형무대 변호사. 네, 저도 뭐 법적으로 당연히 정관도 찾아봤습니다만 정관에는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국고로 기속되게 돼 있는데요. 이 돈은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목적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국내 그러니까 국내에 그 돈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일단 있더라도 사용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서 뭐 다른 기관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근데 일부 돈이 좀 나가지 않았나요? 근데 국가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보충한 식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은 살아있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윤기찬 부대변인. 지금 이 한일 위안부 협정 관련해서 이게 불가역적인 얘기를 지금 일본 측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렇게 주장하는 일본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돈이 재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재단을 해산시키지 말고 지금 이 사진이 사퇴했기 때문에 재단은 사실 불능 상태에 있어요. 안 굴러갑니다. 재단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굳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둬버리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차라리 방치가 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MBN 뉴스발로 바로 이어집니다.